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부터 40만 건의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뉴욕시의 많은 어린이들이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이며 이들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이 과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늦어질 경우 미국 국민들이 2022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 사회 곳곳에서 기부 선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이 부작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샘플을 주사를 맞고 코로나 증세를 이겨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높이 평가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뉴욕 일원 어덜트 케어 원격 회원 관리 방안을 허용함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건강 서비스가 원격으로 운영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인터넷과 전화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NBC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한 도시가 있지만 지난 수일에 걸쳐 신규 사례 증가 곡선이 차츰 평평해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here's no doubt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several days is a flattening out, and even when you get to New York, it's actually starting to come down regarding admissions, hospitalizations, needs for intensive care and intubation. Hopefully that trend will continue. So as I say, I'm a very cautious person, but we are seeing som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파우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월 1일 경제 재개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오늘 오전 기준 확진자는 약 61만 명이고 이 가운데 2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주와 시정부는 경제 사회 재개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용량 진단검사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뉴욕시가 다음 달부터 40만 건의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생산량은 일주일에 5만 개 규모로 5월 초부터 본격 생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한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주도하에 지역 연구소, 3D 프린터 등 설비를 갖춘 제조사들이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진단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인디애나주 아리아 진단검사소로부터 주당 5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number one issue from day one has been testing. When we started fighting the coronavirus here in the city, we said we needed the federal help with testing. It never came. Our friends from Carmel, Indiana, I talked about them a few days ago. They donated test kits. A biotech firm there donated test kits to us.
But now they have confirmed they can produce them regularly for New York City. So on top of their donation, we will be purchasing them starting Monday, April 20th. It's coming Monday. We'll be purchasing 50,000 full test kits per week. 이로써 테스트 용량은 주당 10만 건, 월 40만 건에 이를 전망입니다. 진단검사는 바이러스의 전반적인 확산을 확인하고 감염자를 비감염자와 분리시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시는 부족한 의료 장비와 개인 보호 장비의 공급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 지역 공장들을 가동해서 페이스 실드와 수술용 가운 제작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뉴욕주 1일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뉴욕시가 사망자 집계 방식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뉴욕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테스트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자택 등에서 사망한 사람도 코로나19 사망자 집계에 포함하기로 해 뉴욕시 사망자 수가 종전보다 3,7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많은 어린이들이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이며 이들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그래머시 소아과 병원의 다이안 헤스 박사는 최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시 어린이의 80%가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진단 키트 부족으로 어린이는 감염 여부를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더라도 감염된 것을 생각하고 14일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스 박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은 부모의 자녀가 열이 102.5도까지 올라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 이 어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었지만 테스트를 할 수 없어 확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어린이 환자 비율이 전체 1.7에서 2%라고 밝히고 있지만 헤스 박사는 이는 엉터리 통계라며 어린이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면 뉴욕시 전체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이 과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연방 지원금 추적 서비스도 이번 주 중으로 실시합니다. IRS가 성인 1인당 최고 $1,200의 현금 송금을 시작한 이후 은행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수 입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업을 잃은 1,600만 명 이상에게 동시다발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세금 보고 과정에서 은행 계좌로 직접 거래한 경우는 이번 주 내에 송금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편으로 체크를 받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IRS는 늦어도 오는 17일 이전에 트래킹 서비스인 Get My Payment 서비스를 IRS 웹사이트 내에 개설해 디렉트 디파짓의 경우와 체크의 경우 언제 우편으로 배송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head of schedule. We started processing those last Friday. We expect that over 80 million hardworking Americans will get the direct deposit by this Wednesday. 다만 IRS의 지급 대상은 2018년과 2019년 소득의 세금 보고를 한 경우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직접 연방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RS는 별도의 웹사이트 www.irs.gov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금 보고 신고 대상이 아닌 개인 소득 $12,200 미만, 부부 합산 $24,400 미만인 경우와 다른 어떤 이유든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직접 신청하면 성인 1인당 $1,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소셜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연방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미신고자에게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별도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5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늦어질 경우 미국 국민들이 2022년까지 자택 격리와 휴교 등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들은 어제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022년까지 요구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논문은 또 코로나19가 분명히 제거되는 경우에도 전염 사태가 2024년까지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doing social distancing with the idea of flattening the curve and trying to prevent overwhelming our healthcare infrastructure. So if we stop social distancing after 4 weeks, 8 weeks, 12 weeks, or what have you, there will still be a pool of people who are susceptible, and we might see, again, a rise in infection, which might prompt us to reinitiate social distancing. So keeping in mind that our goal is getting up to population level immunity in the absence of a vaccine or potentially other types of interventions, what we might see is this kind of on-off intermittent distancing. And to get up to population immunity, again, that end point would take until 2022. 연구진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효과적인 거리두기 지침으로 의료 시스템에 쏠리는 부담을 줄이고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 격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하루 사망자 수가 이날 역대 최고치인 2,400여 명을 기록한 동시에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보고된 중국에 이어 새로운 바이러스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 사회 곳곳에서 기부 선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인 사회에도 많은 실직자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불우이웃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동포 사회에 뿌리내린 기부 선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어제 21일 희망재단 불우 한인 돕기 캠페인에 $1,000를 기부하면서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밀레니엄 뱅크는 캠페인이 전개되자마자 20일 희망재단의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20일 희망재단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을 돕는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뉴 밀레니엄 은행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인 가정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20일 희망재단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저희한테 100여 명 이상이 지금 이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연락이 오고 이메일도 오고 그분들이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밀레니엄 뱅크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또 동포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어렵게 지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게 지나는 분들께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도 코로나 극복 캠페인에 앞장서 어려운 이웃의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3월달 1차 손세정제 배포에 이어 임원진들이 2,500불 도네이션을 시작했고 한인 불우이웃 가정에 쌀, 마스크, 손세정제 등 구호 물품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쌀은 뉴욕 총영사 직원들이 사비를 모아 구입한 우리 쌀 130포를 뉴저지 한인회에 기부하면서 코로나 극복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손아킹 회장이 자비를 들여 쌀 50포를 포함해 쌀 총 180포와 뉴저지 네일협회에서 증정한 손세정제, 신대위 목사가 이끄는 필그린 선교 교회에서 제작한 수제 마스크가 함께 구호 물품 패키지로 구성됐습니다. 이 밖에 뉴욕과 뉴저지 내 여러 기업 민간단체들은 마스크를 지역단체 및 병원 등 의료시설에 기부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부한 업체로는 뉴저지 교협, 솔로몬 보험그룹, 네이버 플러스, 하이트진로 아메리카, 시애틀 LLC, 팰리세이드 파크시, YWCA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단체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한인 동포사회가 반갑게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40대 여성이 부작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샘플 주사를 맞고 코로나 증세와 싸워 이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려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백신 샘플을 주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40대 건강한 여성 제니퍼 힐러 씨는 인생을 살면서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샘플 주사를 맞고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회복했습니다. 힐러는 지난 3월 워싱턴 건강연구소에 백신 테스트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힐러에 따르면 주사 다음 날 열이 나고 두 번째 날은 근육통을 느꼈지만 일반적인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가벼운 증세만 나타났습니다. 이번 백신 실험에는 총 44명의 성인들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곧 두 번째 주사를 맞게 되며 연구소 측은 2021년 봄까지 안전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힐러는 16살짜리 아들과 13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은 엄마의 용기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높이 평가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소재 아동병원의 감염병 전문가인 폴 오핍 박사는 논문에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한 결과 분명한 치료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특히 심장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받은 84명의 환자 중 20.2%가 병세가 악화돼 집중치료실에 들어가거나 수일 내로 사망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받지 않은 97명의 환자 중 집중치료실에 들어가거나 사망한 사람은 22.1%였습니다. 즉,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투여 여부가 환자의 병세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자만을 놓고 분석했을 때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자 중 사망률은 2.8%이고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은 4.6%였습니다. 이에 CNN은 이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뉴욕 일원 어덜트 케어가 원격 시스템으로 회원들을 케어하는 방안을 허용함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건강 서비스가 원격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뉴욕주 보건국이 뉴욕 일원 어덜트 케어 시설들의 원격 회원 관리 방안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회원 맞춤형 원격 서비스 방안은 상록스 어덜트 데이케어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즉시 법률팀을 구성해 쿠오모 주지사, 정치인들 및 보건국, 노인국의 노인 정신건강 중요성을 비력하여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월레스 체크라는 맞춤형 원격 건강 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현재 스테이홈 행정명령에 외부 사교 활동을 하지 못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전화 상담 또는 카톡 메신저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텔레헬스의 서비스 중 이제 식사 딜리버리, 우리가 이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식사를 갖다가 배달해주고, 그리고 전화를 통, 줌, 카톡 이런 걸 해가지고 단체톡 해가지고 액티비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식사 딜리버리를 할 때 약도 딜리버리하고 장도 봐주고 그런 모든 데이케어 서비스에서 해주는 거를 갖다가 텔레헬스를 통해서 집으로 다 서비스를 갖다 주는 거죠. 더불어 이 단체는 추후 오디오북과 게임 등 원격 관리가 가능한 리모트 서비스 프로그램과 소셜 서비스 지원 방안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년층 사망자 수 급증이었습니다.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시니어들이 소통을 통해 건강한 웃음을 되찾기를 희망해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인터넷과 전화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 가입자들이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통신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 축소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통신회사들은 지난 3월 16일 이후 요금 체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가입자들에게는 즉각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Today, I am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prohibit internet and phone services from being shut off until 30 days after our current public health emergency has ended. Further, all service downgrades, service reductions, or late fees due to non-payment are prohibited unless they are imposed in accordance with a policy approved by the Board of Public Utilities. Finally, under my order, any internet or phone service that was disconnected due to non-payment after March 16 must be reconnected. I'm doing this for a simple reason. People actually need to stay connected. Last month, most of our service providers voluntarily took these steps in accordance with FCC policy to protect their customers during this time, and we thank them for their partnership. 이 같은 행정명령은 주정부가 코로나19 공공의료 위기 상황 종료 선언을 하면 그 30일 이후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금은 주민들이 업무와 가족 간 연락,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과 전화 연결이 필요할 때라며 통신회사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최근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조기 경제재개 주장을 일축하며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진행 상황과 뉴욕주 등 인근 주지사들과의 신중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을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욕주 실업수당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지난 4월 10일 금요일부터 뉴욕주 노동국이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 양식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제작했던 동영상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 실업수당 신청 양식의 특징은 지난 버전과 달리 세이브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윗칸에 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서 꾸준히 그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서 날아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드리는 그 양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PUA라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그 새로운 양식이 있어요. 자격이 안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신청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작성하는 폼이에요. 근데 그 폼을 옛날에는 그게 웹사이트에 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청 양식에 아예 합쳤습니다. 그래서 PUA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일반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PUA가 뜨지 않고 과거의 양식처럼 업체 이름을 넣어라,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뱅크로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데비카드로 받을 것이냐 그 양식이 나오고 그러고서 접수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과거에 제작했던 동영상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 설명이 자세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거는 PUA 신청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실직과 관련된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각종 이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들은 민권센터 웹사이트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스텝 1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위에 Save and Continue Later라는 그 버튼이 있죠. 그게 이제 저장을 하고 나중에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질문이 이제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며칠이나 일했냐. 그래서 이게 4일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주에 신청하라고 해요. 왜냐면 모든 기준이 주 4일, 주 504불 미만으로 일을 하거나 돈을 벌었을 때 신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에서부터 3까지만 넣으셔야지 4를 넣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04불 이상 벌었냐? 라는 질문. 여기 S를 하시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이제 504불 미만, 주 4일 미만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했던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고용 상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영향이 있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업소가 문을 닫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yes를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실업수당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no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편 주소를 넣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난 18개월 동안 뉴욕에서 일을 하셨냐라는 걸 넣는 건데요. 그냥 뭐 18개월 중에서 뭐 몇 개월만이라도 하여튼 뉴욕에서 일을 하셨으면 그러면은 ye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뉴욕 주에서만 일을 했냐 아니면은 다른 주에 한 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 일을 했냐 그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항목에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항목 나는 18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 I did not work in the past 18 months라고 대답을 하시면 실업수당 신청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은 실업수당 신청은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한 2분기, 6개월 이상은 일을 하시고 얼마 이상의 돈을 버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항목을 하시면 또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뉴욕에 살고 있냐, yes, no 하시면 되고 군에서 제대한 적이 있냐, 그 다음에 그 미국 연방정부의 해외 스테이션에서 일을 하셨던 적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yes, no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름 넣고 이건 간단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뉴욕주 라이센스 넣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증이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넣으면 되고 이게 없으면 밑에 없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8개월 동안 몇 명의 인플로이어들과 일을 했냐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조금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업주가 2명인데 2명이라고 넣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업체를 뜻하는 겁니다. 업체를.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업체가 몇 개였냐라는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주소 넣으시면 되고 전화번호 넣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전화번호를 이 회사 전화번호 넣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도 뭐 집 밖으로 나갈 때도 그래도 가끔이라도 있을 테니까 셀로폰 번호를 꼭 넣으세요. 셀로폰 번호를. 그 다음에는 이제 참전 군인이었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시민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시민권자이시면 yes라고 하시면 되고 시민권자가 아니시면은 no라고 한 다음에 그 영주권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UA 스텝이 이제 시작이 되죠. 스텝 5로 이제 직접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부터가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호해서 잘못 실수를 많이 저지르시는데요. 이게 텔레커뮤트, 그러니까 재택근무 봉급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인데 이거에 no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실직 상태이신 분들은. 이거에 yes를 해버리시면 지금 재택근무하면서 페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근데 있는데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게 거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택근무해서 봉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no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유급휴가 등에 대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수당을 신청하는 거니까 no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풀타임, 파타임, 자영업 등등의 지금 영향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받아서 지금 신청을 하냐는 건데 이건 yes죠. PUA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랑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언제나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언제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냐, 이거는 yes를 하셔야 됩니다. yes를.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점이 찍혀져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그거는 그냥 본래 그냥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마치시고 나면 그 밑에 이제 내가 다 진실되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전자서명을 하는 체크가 나오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면 PUA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 다 마지막 화면에 72시간 안에
전화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민 신분도 확인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신청자들이 또 그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언제 전화 올지가 모르니까요. 근데 몇 가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상황이, 첫째는 전화번호가 프라이빗 콜러라고 찍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국 직원들도 다 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서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 프라이빗 콜러라고 찍힐 수 있는데, 이제 셀러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는 번호나 잘 모르는 이름 같은 게 뜨면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전화를 다 받으세요. 이제 앞으로 그 노동국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난 10일 이전에 이 옛 그 신청 양식으로 접수를 시키신 분들은 새로 접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중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민권센터 핫라인은 계속 917-488-0325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항공사들이 재무부로부터 250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포함한 미국의 10개 항공사와 이같이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고용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지원과 별개로 항공업계의 영업 재개를 위해 총 250억 달러에 이르는 융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타액 검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FDA가 승인한 새로운 타액 수집 방법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와 인후 면봉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러커스 대학교 교수는 이번 승인의 영향은 상당하다며 더 이상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지역 사무소 운영을 4월 26일까지 연장 중단합니다. 면허 주행시험, 차량 안전검사를 포함한 민원 서비스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면허 갱신과 주소 변경은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객이 전년에 비해 97% 감소한 가운데 정시 운행률은 지난 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정시 운행률은 95.3%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열차 운행이 감소함에 따라 당분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봄처럼 우리의 일상도 곧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